저희가 24일부터 원래 시작할 때는 이틀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어저께 저희가 의결로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주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질과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태도는 매우 불손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자질 검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 3일째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말인가? 방통위를 빵통위로 전락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한 은폐 시도 때도 없는 말 뒤집기, 위증과 개변, 그리고 선택적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 거래 내역,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다.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후보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들조차 여당에만 제출되었다. 그래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사흘 인사청문회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결단하게 되었다.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천만 원, 대전 MBC 사장 시절 약 1억 4천만 원 등 약 8년간 6억 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더 충격적이다. 특급 호텔, 백화점과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만 원이고 단 몇천 원짜리 소액 결제 건수도 300건이 넘는다.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 크리스마스나 추석 연휴에 집 주변에서 4,000원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금지되는 집 주변 결제나 휴일 결제도 수두룩했다. 심지어 대전 MBC에서 퇴임하는 날까지도 서울 자택과 대전 관사 인근 제과점에서 97만 원어치 빵을 샀다. 퇴임 이후까지 챙긴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생중계로 또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차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에 후보자가 좋아한다던 와인 구입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와인 식당과 주류 매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규모가 약 1,500만 원이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대전 MBC 사장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사장실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와인들, 심지어 그중 고급 와인 하나는 막에도 따져 있었다. 청문위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문제로 지적되자 중상모략, 희화화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을 폄훼하고 특히 5.18 비하 관련 사과 요구에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며 조롱하듯 답변했다.
거짓말과 궤변도 문제다. 대전 유명 빵집 결제에 대하여 사실이 들통나자 급하게 말을 바꾸기도 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는 영업을 위해 썼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늘어놓았다. 좌파를 비난한 본인 글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도 좌파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답변도 수차례 반복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사퇴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무자격, 무능력한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청문회를 하는 이유,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위원들이 국회가 검증하는 바로 이 절차입니다. 매우 중요한 공직 후보자 검증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건수가 다른 사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기본적인 주식거래 내역 그리고 또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 내역 그리고 세금 정보, 가상자산 현황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들의 요구와 또 가방위 차원의 요구가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청문회를 연장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청문회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자료 안 내고 버티면 시간이 흘러가서 임명권자의 선택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사실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사흘 청문회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단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제입니다. 3,000명의 정부 요직 인사를 상원이 인준합니다.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은 보류됩니다. 그것은 입법권을 존중하는 또 입법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주요 직책을 국민의 대표인 그중에서도 상원이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가능하고 입법의 행정부 견제 통제가 가능합니다. 과방위의 3분의 2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명권자는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진숙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극우가 어떤 인사인지 그 감별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우 인사의 공통 특징 3가지. 5.18을 폄훼한다. 세월호를 조롱한다.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흘린다. 그리고 상대방을 딱지 붙인다. 이 극우 인사들의 공통 성향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애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그런 후보자를 골랐는지 인사권자와 그 참모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법인카드를 써본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압니다. 저의 경우도 휴일에는 쓰지 않기 위해 법인카드를 국회에 있는 제 사무실에 놓고 갑니다. 휴일에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쓰지 않기 위해서 집 근처에서는 본인 카드를 쓰거나 아예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4,000원 커피를 사 먹고 7,000원 밥을 사 먹고 12,000원 보리밥을 사 먹는데 업무를 했겠습니까? 사적 유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심각한 거는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입니다. 국무위원급 중요한 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말 99%가 넘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 특히 보수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5.16이 군사 쿠데타가 아닙니까? 12.12가 군사 반란이 아닙니까? 5.18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 방송통신을 총괄하고 국무위원급,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명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